여러분, 혈관 막혔다고요? 그래서 양파만 드시죠. 근데 양파는 예고편입니다. 지금 해외에선 슈퍼푸드라며 한 스푼에 몇만 원짜리 파우더를 사 먹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 밥상엔 혈관을 쓸어내리고 혈압을 가라앉히는 조합이 반찬 그릇에 그대로 깔려 있었습니다. 가지, 미나리, 마늘. 이 세 가지가 왜 삼겹살 옆, 국밥 옆, 회 옆에 항상 붙어 있는지. 그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한국은 짜게 먹는다는 말이 왜 틀렸는지, 오히려 짜도 버티게 만든 식탁의 설계가 무엇인지 30초 만에 이해하실 겁니다. 저는 김영자입니다. 용인시 양지면 작은 텃밭 언덕 위에 앉아 이 이야기를 드리는 65살 할머니죠. 40년간 식품회사에 다녔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는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약선 요리를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였죠. 오늘은 정말 오래 품어온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혈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혈관에 좋다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양파. 무조건 양파였습니다. 아침마다 양파즙 한 컵. 뒷목이 뻐근하면 양파즙. 혈압 수치가 조금만 올라가도 양파즙. 냉장고 한켠에 늘 양파즙 병이 2개는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스스로 대견해했죠. 나는 건강 챙기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식품회사에서 퇴직하고 한방건강학을 공부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건강관리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걸요. 저는 그냥 익숙한 것만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양파가 나쁜 식재료가 아닙니다. 퀘르세틴이 있고 혈관 건강에 실제로 도움이 되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었어요. 양파만 붙잡고 있는 동안 우리 식탁 위에 이미 훨씬 더 강력한 재료들이 수백 년 전부터 올라와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 밥상이라고 하면 외국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몇 년 전 건강 관련 강의에서 외국에서 온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짜고 자극적이라서 혈압에 좋지 않을 것 같다고요. 김치, 젓갈, 찌개. 이것만 보고 판단하는 거였어요. 그때 저는 속으로 뭔가 뜨끔했습니다. 그 말이 틀렸다고 바로 반박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나트륨이 많은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한방건강학을 공부하면서 점점 알게 됐습니다. 한식은 짜기만 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짠맛을 균형 잡아주는 구조가 식탁 안에 이미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칼륨이 풍부한 채소들, 항산화 성분이 넘치는 나물들, 혈액을 맑게 하는 향채들. 이것들이 수백 년 동안 한국 밥상 위에 함께 올라와 있었던 겁니다. 양파는 예고편이었습니다. 진짜 본편은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재료들은 따로 사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냉장고 속에 있거나 시장 채소 코너에서 눈에 밟히던 것들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고 그냥 반찬 취급만 해왔던 거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40년을 식품 분야에서 일하고도 몰랐습니다. 공부하고 나서야 보이더군요. 한국 할머니들이 대대로 밥상에 올려온 그 소박한 반찬 3가지가 사실은 혈관 관리의 핵심이었다는 걸요. 저 50대 중반이었을 때 건강검진 결과지를 들고 나오다가 잠깐 멈춘 적이 있습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기준보다 높게 나왔어요. 혈압도 경계선이었고요. 의사 선생님이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름 건강 챙긴다고 생각했거든요. 양파즙도 마시고 걷기도 하고 짜게 먹는 편도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왜 수치가 이러냐고. 억울하기도 했죠. 나중에 공부를 하고 보니 알게 됐습니다. 혈관 문제는 한두 가지 원인으로 생기는 게 아니었어요. 우선 혈관 내병 얘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 혈관 안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노폐물이 조금씩 쌓입니다. 중성지방이 높아지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벽에 기름때 같은 게 들러붙기 시작하죠. 그게 쌓이면 혈관이 좁아집니다. 좁아진 혈관으로 혈액을 밀어넣으려면 심장이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하고 그게 바로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염증이 겹칩니다. 혈관 내벽에 염증이 생기면 그 부위가 울퉁불퉁해집니다. 그 울퉁불퉁한 곳에 노폐물이 더 잘 붙습니다. 악순환이에요. 게다가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혈액 속 수분이 늘어납니다. 혈액량이 늘어나면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도 당연히 높아지죠.
제가 짜게 먹는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한국 음식은 전반적으로 나트륨이 많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한 접시, 간장에 졸인 반찬들. 이것들을 매일 드시는 분들이라면 나트륨 걱정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어요. 뒷목이 뻐근하신 분 있으시죠? 눈이 자주 충혈되는 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나 손가락이 붓는 분. 짠 음식 먹으면 다음날 확실히 부기가 오는 분. 이런 증상들이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혈관이 편안하지 않다는 신호죠.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퇴직 후 텃밭을 가꾸기 시작하면서 몸이 달라진다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야외 활동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텃밭에서 직접 키운 걸 먹기 시작하면서였죠. 한방건강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심고 있는 것들의 효능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됐을 때 솔직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 텃밭에, 내 밥상에 이미 답이 있었다는 걸 그때 알았거든요. 혈관에 쌓인 걸 줄이고 나트륨을 배출하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관을 다시 탄력 있게 만드는 것. 이걸 동시에 해주는 재료들이 있습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 식탁 위의 것들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텃밭을 가꾸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심은 것 중 하나가 가지였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혈관이나 건강 때문에 심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손이 덜 가고 잘 자라는 편이라서요. 한여름에도 굵직하게 주렁주렁 달리는 게 보기 좋기도 했고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가지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가지 표면에 그 짙은 보라색. 보기에 예뻐서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안토시아닌이라는 물질 때문이더군요.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물질입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 내벽에 쌓이는 찌꺼기를 청소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성지방이 혈관 벽에 달라붙는 걸 억제하고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걸 줄여줍니다. 혈관 내벽의 산화를 막아주니까 동맥경화 예방과도 연결되는 거죠. 저는 한방건강학 수업에서 이걸 처음 배웠을 때 가지를 막 쳐다봤어요. 가지가, 그 평범한 가지가, 항상 된장에 졸여서 밥 반찬으로만 먹던 그 가지가 혈관 청소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텃밭에서 직접 따다 먹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괜히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더하면서 한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가지는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기름에 볶거나 전으로 부쳐서 먹는 걸 좋아했어요. 노릇하게 구워진 가지전에 간장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그런데 가지는 기름을 굉장히 잘 흡수합니다. 기름을 많이 써서 조리하면 칼로리가 확 올라가고 오히려 혈관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보라색 껍질에 든 안토시아닌은 열에 어느 정도 민감합니다. 찌거나 살짝 굽는 방식이 영양을 지키면서 먹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요즘 텃밭에서 딴 가지를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리거나 쪄서 들기름 조금에 간장 조금 끼얹어서 먹습니다. 기름은 최소화하고 가지 본연의 질감을 살리는 방식이에요. 처음에는 밋밋하다 싶었는데 이제는 이 방식이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건강하게 먹는 게 몸에 배면 입맛도 따라가더라고요. 가지에는 또 수분이 90% 이상이고 칼로리가 100g에 20kcal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식이섬유도 들어있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혈관만 챙기는 게 아니라 체중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좋은 식재료입니다. 저한테 나이 드신 어머니가 계시는데 혈압이 높으셔서 매주 병원을 다니셨어요. 제가 가지를 쪄서 자주 드시게 했더니 어느 날 어머니가 이러시더라고요. 요즘은 뒷목이 좀 덜 뻐근한 것 같다고요. 물론 가지 혼자서 다 한 건 아닐 겁니다. 생활 전반이 달라진 것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평범한 반찬이 사람 몸에 영향을 준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한 순간이었으니까요. 한방건강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혈압을 낮추려면 싱겁게 먹는 것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줄여야 한다는 것만 알았지 어떻게 배출하느냐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가지를 공부하다 보니 안토시아닌 말고 또 다른 핵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이 뭐 하는 물질이냐면요. 우리 몸 안에서 나트륨과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이 세포 밖에 많아지면 혈관 속 수분이 늘어나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칼륨은 이 나트륨을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작용을 도와요. 쉽게 말하면 짠 걸 먹었을 때 그걸 몸 밖으로 내보내는 청소부 역할이죠. 가지 100g에 칼륨이 약 220mg 정도 들어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국 식탁에는 나트륨이 많은 음식들이 기본으로 올라옵니다. 된장, 간장, 고추장, 김치. 맛있는 한식의 기본 구성이 전부 나트륨을 품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트륨을 상쇄하는 칼륨 재료들이 반찬으로 함께 올라왔던 겁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몸으로 터득한 지혜가 식탁 구성에 담긴 거죠.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밥상을 다시 봤습니다. 된장찌개 옆에 가지나물이 있다. 간장에 졸인 반찬 옆에 채소가 있다. 무심코 올라와 있던 것들이 사실은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짜게 먹는 습관이 있으신 분, 특히 주목해 주세요.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약 복용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식사 습관을 함께 바꾸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건 의사 선생님들도 다 말씀하시죠. 가지를 꾸준히 먹는 것만으로도 일상적인 나트륨 과잉을 어느 정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압약을 먹는데도 수치가 잘 안 잡힌다는 분들이 주변에 계세요. 그분들을 보면 식사는 전혀 안 바꾸고 약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이 나트륨을 배출해주지는 않잖아요. 그 역할은 음식이 해줘야 하는 겁니다. 저는 텃밭에서 메주가지를 수확해서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꼭 먹습니다. 가지 하나를 찌는 데는 10분도 안 걸립니다. 들기름 조금, 간장 조금, 깨 약간. 그게 답니다. 어렵지 않아요. 비싸지도 않습니다. 마트 가시면 한 봉지에 1,000원 되면 살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소박한 재료가 혈압 관리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공부를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그걸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됐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니까요. 미나리 얘기를 하면 꼭 나오는 대화가 있습니다. 제가 한방건강학과 공부를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친구 한 명과 식당에서 보거탕을 먹은 적이 있어요. 탕 위에 미나리가 수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친구가 그걸 한쪽으로 치우면서 이러는 거예요. 미나리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향 때문에 얹어놓는 거잖아. 저는 그 순간 참았습니다. 혼자 속으로만 생각했죠. 아, 이분이 진짜 모르는구나. 미나리가 왜 생선탕에, 삼겹살에, 매운탕에 항상 붙어 나오는지. 그게 단순한 장식이나 향 때문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조상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공부를 하고 나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미나리는 혈액 정화 작용을 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속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합니다. 혈관 벽에 쌓이는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는 거죠. 그리고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퀘르세틴은 항산화,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혈관 내벽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액이 깨끗하게 흐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기름진 음식,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먹을 때 미나리를 함께 먹으면 해독 효과가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삼겹살 먹을 때 미나리 같이 먹죠. 보거탕, 매운탕에 미나리 들어가죠. 이게 그냥 입에서 나온 조합이 아니에요. 기름지고 독성이 있을 수 있는 식재료에 자연스럽게 해독 채소가 따라붙도록 식문화가 형성된 겁니다. 한국 음식 문화 안에 과학이 있었던 거죠. 저는 텃밭 한쪽에 미나리를 심어두고 있습니다.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라 화분에 물 깊이 채워두면 잘 자라더라고요. 가끔 아침에 미나리 한 줌 씻어서 된장에 찍어 먹으면 그게 하루의 시작이 참 산뜻합니다. 향이 강해서 처음엔 낯설어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익숙해지면 그 향이 또 중독성이 있어요. 거기다 미나리는 국물 요리에 마지막에 넣어도 됩니다. 끓이면 향이 날아가니까 불 끄기 직전에 한 줌 넣으면 충분합니다. 비빔밥에 생으로 넣어도 되고요. 조리법이 어렵지 않다는 게 참 고마운 점입니다. 혈관 청소가 가지였다면 미나리는 혈액 자체를 맑게 하는 겁니다. 그 차이를 좀 느껴보셔야 해요. 혈관이 아무리 깨끗해도 혈액이 탁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미나리는 그 혈액을 리셋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한방건강학을 공부하면서 특히 흥미로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식재료가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는 개념입니다. 서양 의학에서는 약마다 작용하는 특정 기관이나 증상이 있는데 한의학에서는 식재료 하나가 몸 전체의 순환을 조절한다는 시각이 있어요. 미나리가 딱 그 예입니다. 혈액 정화만 하는 줄 알았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미나리가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먼저 칼륨 얘기를 다시 해야겠습니다. 미나리에도 칼륨이 꽤 들어있습니다.
앞서 가지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원리예요.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거죠. 혈압 관리에 직결됩니다. 가지를 먹고 미나리까지 먹으면 칼륨 공급원이 2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정유 성분이에요. 미나리에는 특유의 향이 있죠. 그 향이 바로 정유 성분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성분이 단순히 음식에 향을 더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머리를 맑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밥 먹고 나서 잠이 쏟아지는 분들, 오후에 유독 멍해지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죠. 저는 오전에 텃밭 일 마치고 점심 먹을 때 미나리를 꼭 넣습니다. 오후에 공부하거나 글 쓸 때 정말 머리가 덜 무거운 것 같아서요. 플라시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더 중요한 건 간 기능입니다. 미나리는 오래전부터 간에 좋은 식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방에서도 간의 열을 내려주고 해독을 돕는 채소로 분류해요. 간은 우리 몸에서 독소를 처리하는 장기입니다. 간이 피곤하면 온몸이 피곤합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피부도 나빠지고 면역력도 떨어지죠. 미나리가 간 기능을 활성화하면 피로가 줄고 면역력도 함께 올라갑니다. 저는 예전에 식품회사 다닐 때 늘 피곤했어요. 야근도 많고 출장도 잦고 그때는 피로가 직업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텃밭 생활을 시작한 후부터 이 피로감이 달라졌어요. 몸을 더 쓰는데 오히려 덜 피곤한 거예요. 채소를 직접 키워 먹는 것, 특히 미나리 같은 걸 꾸준히 먹게 된 것이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혈관을 깨끗이 하고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액을 맑게 하고 간을 돕고 피로를 줄이고 면역까지. 미나리 한 가지가 이 모든 걸 하고 있었다는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시장에서 한 단에 1,000원 남짓하는 그 미나리가요. 가지와 미나리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도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가지와 미나리가 좋다는 건 이제 알겠어. 근데 솔직히 그게 얼마나 되겠어? 그런 분들을 위해 마지막 카드를 꺼내려 합니다. 마늘입니다. 마늘은 이미 유명하죠. 그래서 사실 놀라움의 강도는 가지나 미나리보다 덜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늘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늘은 단순히 좋은 식재료가 아닙니다. 혈관 관리의 완결판입니다. 마늘의 핵심 성분은 알리신입니다. 마늘을 썰거나 다지면 특유의 강한 냄새가 나죠. 그 냄새의 근원이 알리신이에요. 알리신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혈관벽에 쌓여가는 노폐물을 억제하는 거죠. 가지가 혈관을 청소한다면 마늘은 아예 쌓이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게 혈전 억제입니다. 혈전이라는 건 혈관 안에서 혈액이 굳어서 생기는 덩어리입니다. 이게 생기면 혈관이 막히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알리신은 이 혈전이 생기는 것을 억제합니다. 혈액이 너무 끈적해지지 않도록 잘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혈관 확장 효과가 있습니다. 마늘은 산화질소 생성을 도와서 혈관을 부드럽게 넓혀줍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같은 양의 혈액이 더 낮은 압력으로 흐를 수 있죠. 혈압이 자연스럽게 안정되는 겁니다. 저는 식품회사에서 40년을 일하면서 마늘을 수도 없이 다뤘습니다. 마늘 성분 분석도 해봤고 마늘 관련 제품도 개발해봤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원재료로만 봤습니다. 조리용 향신료, 냄새 강한 채소. 그 이상이 아니었죠. 한방건강학을 공부하면서 마늘이 다시 보였습니다. 왜 한국 음식에서 마늘이 빠지지 않는가? 이건 취향이나 전통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마늘은 거의 모든 한국 요리에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된장찌개에도, 김치에도, 나물에도, 볶음에도. 생으로도 먹고 익혀서도 먹죠. 이게 수백 년 동안 지속되어 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늘이 몸을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말로 설명하지 못해도 몸으로 알았던 거예요.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마늘은 생으로 먹을 때와 익혀서 먹을 때 성질이 조금 달라집니다. 생마늘은 알리신이 그대로 활성화된 상태라서 효과가 강합니다. 대신 자극도 강해서 공복에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익힌 마늘은 자극이 줄어드는 대신 항산화 성분인 S알리스테인이 증가합니다. 2가지 방식을 번갈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밥 먹을 때 구운 마늘 2-3쪽을 꼭 곁들입니다. 텃밭에서 직접 키운 거라 더 맛있어요. 통마늘을 껍질째 알루미늄 포일에 싸서 오븐에 구우면 단맛이 나면서 부드러워집니다. 생마늘의 강한 자극 없이도 효능은 충분히 챙길 수 있어요.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저 김영자는 40년 넘게 식품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음식이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퇴직하고 나서야 공부를 시작했고 텃밭을 가꾸면서 비로소 제대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가지, 미나리, 마늘. 이 세 가지를 한자리에 놓고 보면 어떤 그림이 보입니다. 가지는 혈관 내벽에 쌓인 노폐물과 중성지방을 청소합니다.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보호하고 칼륨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직접 기여합니다. 미나리는 혈액 자체를 맑게 합니다. 식이섬유와 퀘르세틴이 콜레스테롤을 억제하고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간을 돕고 피로를 줄이고 면역까지 올라갑니다. 칼륨으로 나트륨 배출도 보조하죠. 마늘은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고 혈관을 넓혀줍니다. 알리신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액이 매끄럽게 흐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요. 혈압이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세 가지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혈관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모두 한국 밥상 위에 수백 년 전부터 올라와 있었습니다. 외국 슈퍼푸드를 찾아 비싼 건강 보조제를 살 필요가 없었어요. 한국 할머니들이 대대로 올려온 그 소박한 반찬들이 이미 혈관 관리 매뉴얼이었습니다. 아까 강의에서 만난 그 외국분 기억하시죠? 한식은 짜고 자극적이라서 혈압에 좋지 않다고 했던 분. 지금이라면 제가 뭐라고 말할 것 같으세요? 한식 밥상은 나트륨도 있지만 그걸 상쇄하는 설계가 함께 있습니다. 짠맛을 내는 장류 옆에 칼륨 채소가 올라옵니다. 기름진 고기 옆에 해독 채소가 붙습니다. 이 조합이 우연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몸으로 터득한 지혜가 만들어낸 균형입니다. 지금 당장 오늘 저녁 식탁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가지를 쪄서 들기름과 간장에 묻혀보세요. 찌개에 미나리를 한 줌 넣어보세요. 구운 마늘 두세 쪽을 밥 먹을 때 곁들여 보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비용도 안 들고 시간도 안 걸립니다. 지금 당장 오늘 저녁 식탁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가지를 쪄서 들기름과 간장에 묻혀보세요. 찌개에 미나리를 한 줌 넣어보세요. 구운 마늘 두세 쪽을 밥 먹을 때 곁들여 보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비용도 안 들고 시간도 안 걸립니다. 저는 혈압 수치가 안정됐습니다. 뒷목이 뻐근한 날이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뭘 먹는지 알고 먹는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양파는 시작이었습니다. 진짜는 한국 식탁의 조합이었죠. 여러분의 밥상 위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